멀쩡히 길 가다 자루에 담겨 납치됐는데 눈 떠보니 으리으리한 대감댁 새신랑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신부 첫마디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망가시오. 오늘 밤 당신은 저 대신 죽을 목숨입니다. 한약물 마시면 사람 된다는 헛소문 믿고 상경했다가 졸지에 귀신 될 판인 촌놈 만복이 꽃가마 대신 똥지게 칼 대신 다듬이 방망이를 든 이 남자의 목숨 건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촌놈도 사랑하면 천하무적. 지금 시작합니다. 기생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첩첩산 중이라 산새도 쉬어간다는 충청도 두매산골이지요. 봄볕은 따사로운데 밭가는 소 울음소리만 구슬프게 들려옵니다. 저기 저 밭고랑 사이로 시커먼 등짝 하나가 불쑥 솟아오르는군요. 소보다 더 소 같은 사내, 바로 이 구역의 명물 노총각 만복입니다. 나이 35 먹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법도 한데 이 놈의 심성 참 묻어나기도 하지요. 오늘도 묵묵히 똥지게를 짊어집니다. 지게 가득 쌓인 걸음 무게가 좋기 쌀 2가마니는 될 터인데 끙차 소리 한 번 없이 벌떡 일어납니다. 김 하나는 장사요, 뚝심 하나는 황소라. 하지만 샘이 느려 터졌으니 그 좋은 힘을 쓰고도 품삯 쓴 보리쌀 한 되가 고작이지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흙 묻은 소매로 쓱 닦아내고 허허 실없이 웃으며 하늘 한 번 쳐다봅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참새들도 둥지를 찾아가는 시간이라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는 동네 노인네들 사랑방이 되었군요. 막걸리 한 사발에 시름을 잇고 안주 한 점에 세월을 씹습니다. 김 노인이 불쾌해진 얼굴로 트림을 꺽 하고 뱉어내지요. 지나가던 만복을 곁눈질로 힐끔 봅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게지요. 어이, 만복이. 자네는 거시기 힘도 좋은 놈이 밤마다 벽만 긁고 자빠졌는가. 좌중이 와르르 웃음바다가 됩니다. 만복은 영문을 몰라 멀뚱멀뚱 머리만 그적이지요. 박 노인이 한술 더 뜹니다. 부채를 착 펴며 한양 다녀온 척 헛기침을 합니다. 이 사람아, 사내대장부가 태어났으면 한약물을 먹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법이요. 만복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한약물, 그게 무슨 보약이라도 된답니까? 박 노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닥거리지요. 한양 처자들은 발목이 배고 같고 한약물 한 모금이면 벙어리도 입이 트인다더라.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허나 순진한 만복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침을 꼴깍 삼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사람 구실. 그 네 글자가 35 노총각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군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문풍지를 흔들지요. 만복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장작을 뗍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박노인의 말이 아른거립니다. 한약물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 장가를 갈 수 있다. 부직갱이로 재를 뒤적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30 넘은 아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굽은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지요. 내가 사람이 못 되어 어머니를 고생시키는구나. 만복의 눈가에 그렁그렁 물기가 맺힙니다. 결심한 듯 주먹을 불끈 쥐어봅니다. 그 주먹이 어찌나 큰지 소뚜껑만 하군요. 사람이 되어 오리라. 사람이 되어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리라. 엉뚱하지만 비장한 각오가 부엌을 채웁니다.
호롱불 아래 늙은 노모가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침침한 눈을 비비며 기워낸 무명천이 아들의 런닝구군요. 만복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말없이 어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지요. 차마 떠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방바닥만 긁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어미가 자식 속을 모를 리 있나요? 바느질을 멈춘 노모가 쌈지 주머니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꼬깃꼬깃 접힌 쌈짓돈. 평생 콩 팔고 깨 팔아 모은 피 같은 돈이지요. 만복의 거친 손바닥 위에 그 돈을 쥐어줍니다. 투박한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군요. 가서 사람 되거라. 내 걱정은 말고. 만복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뭅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입니다. 방 안 가득 모자의 정이 흐르고 귀뚜라미도 숨을 죽여 우는 밤입니다. 새벽 딸기 회를 치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만복이 괴나리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살인문을 나섭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지요. 행여나 어머니 깰라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걷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울립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가 잘 다녀오라 손짓하듯 가지를 흔드는군요. 만복이 정자나무를 향해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신발끈을 질끈 동여맵니다. 집신이 땅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 서울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모르는 놈이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주먹밥 2덩이와 엽전 몇 잎이 전 재산이지만 가슴 속엔 천하를 얻은 듯한 희망이 꿈틀거리지요. 저 멀리 동이 터오며 산봉우리가 붉게 물들어갑니다. 만복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험난한 상경기를 예고하는군요. 과연 우리 만복이는 한약물을 먹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코 베어가는 한양 바닥에서 눈물만 쏙 빼고 돌아올까요? 바람이 붑니다. 만복의 옷자락이 펄럭입니다. 대책 없는 촌놈의 발걸음이 이제 막 한양을 향해 내디뎌졌습니다. 자, 여기 충청도 두매산골에서 갓 올라온 촌놈 만복이를 보시오. 남대문이라 불리는 숭례문이 저기 떡하니 버티고 서 있군요. 만복이 녀석 고개 들어 저 높은 물루를 쳐다보느라 갓쓴 상투가 뒤로 훌러덩 넘어갈 지경이지요. 입은 다물 줄을 모르고 눈동자는 뱅글뱅글 돕니다. 평생 산골짜기에서 소똥 냄새만 맡다가 난생 처음 맡아보는 한양 흙냄새에 코가 벌름거리지요. 사람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물반 고기 반이라더니 딱 그 짝입니다. 비단 옷 입은 양반네들은 뒷짐지고 어기적 걷고 장사치들은 지게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러댑니다. 만복이 녀석 사람들 어깨에 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합니다. 제 딴에는 안 부딪혀 보겠다고 몸을 잔뜩 움츠리지만 덩치 산만한 놈이 그래봤자 좁은 골목길 막는 바위 덩어리나 다름없지요.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이 든 보찜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습니다. 혹여나 누가 채갈까 싶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군요. 지나가는 안악내의 치마폭에서 나는 분 냄새에 취해 해벌쭉 웃기도 하고 기름 냄새 고소한 빈대떡 가게 앞에서는 침을 꼴깍 삼키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저 순진에 빠진 눈망울을 보시오. 한양이 별천지인 줄로만 알고 제 운명이 어찌 될지는 꿈에도 모르는 눈치지요. 해는 중천에 떠서 정수리를 뜨겁게 달굽니다. 반나절을 걷고 또 걸었으니 목이 타들어갈 법도 하지요. 만복이
용기를 내어 어느 기와집 대문 앞을 기웃거립니다. 대문이 으리으리한 게 인심도 넉넉할 것이라 제멋대로 생각하나 봅니다. 지나가는 하인에게 넙죽 허리를 굽히며 손을 내밉니다. 이 모양을 보아하니 물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 있겠슈 하는 모양입니다. 허나 돌아오는 건 표독스러운 눈초리와 고함 소리뿐이지요. 하인놈이 빗자루를 치켜들며 만보기를 쫓아냅니다. 마치 똥파리 쫓듯이 손을 휘휘 저으며 인상을 구깁니다. 만보기 녀석 무안에서 뒤통수만 벅벅 긁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한양 인심 야박하다더니 말로만 듣던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 어깨가 축 처집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이 영락없는 쭈그리 늙은 호박 같군요.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쉴 곳 하나 마땅치 않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대궐 담장 밑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 높디 높은 담벼락 너머에는 임금님이 산다지 않았던가요? 만복이 신기해서 돌담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봅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신기한지 연신 싱글벙글 웃습니다. 그러다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먹밥 보찜을 풉니다.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무는 순간이지요. 저 멀리서 창을 든 술라군들이 나타납니다. 눈매가 매서운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궐 담벼락에 웬 거적대기 입은 놈이 웅크리고 있으니 수상쩍게 여길 수밖에요. 거기 누구냐 하는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만복이 먹던 밥알이 목구멍에 턱 걸려 캑캑거립니다.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납니다. 술라군들이 창끝을 겨누며 달려오니 만복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 보찜도 제대로 못 챙기고 주랭랑을 칩니다. 집신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립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방망이질 칩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좁은 골목으로 요리조리 피합니다. 뒤에서는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한양 구경 왔다가 도둑놈 취급을 받게 생겼으니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돕니다. 어무이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고향집 누렁이 짖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소똥이나 치우고 살 걸 그랬다. 후회 막급이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들어선 곳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는데 술라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짚고 고개를 숙입니다. 헌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골목의 공기가 서늘하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어디선가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고 음침한 기운이 만복의 등줄기를 타고 오릅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건장한 산의 서넛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군요. 얼굴에는 흉터가 있고 눈빛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만복이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딱 붙입니다. 니슈 하고 묻지만 대답 대신 거친 손길이 날아옵니다. 순식간에 억센 팔들이 만복의 양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힘께나 쓴다는 만복이지만 훈련받은 장정들 앞에서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당합니다.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누군가 위에서 커다란 쌀 자루 같은 망태기를 덮어 씌웁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차단되고 거친 삼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거 놓으슈, 사람 살려 하고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망태기 입구는 단단히 묶이고 짐짝처럼 들쳐 메어집니다.
이게 그 무시무시하다는 보쌈 아니던가요? 장가 못 간 총각이 한양 와서 보쌈을 당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허나 지금 만복이 처지는 새신랑 보쌈이 아니라 도살장 끌려가는 소 신세 같습니다. 흔들흔들 망태기 속에서 만복은 공포에 떱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날 죽이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덜컹거리는 걸음걸이에 따라 만복의 몸도 이리저리 쏠립니다. 그저 어머니를 부르며 속으로 빌고 또 빕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주변에 소음이 잦아들고 묵직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끼익 하고 들립니다. 바닥에 쿵 하고 내동댕이 쳐집니다. 망태기 매듭이 풀리고 만복이 엉금엉금 기어 나옵니다.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마당입니다. 곳곳에 횃불이 밝혀져 있고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청마루 위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앉아 있군요.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입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은 얇은 것이 독사 같은 인상입니다. 만복을 내려다보는 눈빛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장통에서 물건 고르듯 만복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립니다. 그러더니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등발 하나는 튼실하구나. 오늘 밤 액바지로는 제격이다. 차가운 목소리가 만복의 귓가를 때립니다. 액바지라니요. 만복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살려달라 빌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머리가 굳어버렸습니다. 하인들이 다가와 만복의 양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질질 끌려가는 만복의 집신이 마당 흙바닥에 긴 자국을 남깁니다. 고향 산천 푸근한 흙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비정한 한양의 밤 공기만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 만복의 그림자가 짙게 깔립니다. 장가 한번 가보겠다고 상경한 촌놈의 신세가 참으로 철양 맞습니다. 한약물 먹으면 사람 된다더니 귀신 되게 생겼으니 이걸 어찌합니까? 끌려 들어가는 방 문지방을 넘으며 만복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만복의 운명 앞에 드리운 먹구름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립니다. 장정 서너시 만복이를 짐짝처럼 끌고 들어가지요. 우물가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만복이 머리에 끼얹습니다. 어이쿠 차꺼. 만복이 비명 지를 새도 없이 거친 수세미가 등짝을 벅벅 긁어댑니다. 평생 소똥 치우던 촌놈떼가 국수 가닥처럼 밀려 나오지요. 어느새 만복이 몸에 비단 옷이 감깁니다. 색동 저고리에 남색 바지, 누가 봐도 새 신랑 꼴입니다. 만복이 눈이 뱅글뱅글 돕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볼을 꼬집어 보지요. 아픕니다. 꿈은 아닌 게지요. 하인들이 만복이 등을 떠밉니다. 들어가슈, 호강 한번 제대로 시켜줄 테니. 문이 닫히고 밖에서는 쇠를 채우는 소리가 철컥 하고 들립니다. 방 안 풍경이 가관입니다.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바닥에는 원앙금침이 깔려 있지요. 그 앞에 노인상을 보니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름 좔좔 흐르는 암탈 백숙에 꿀 바른 약과 문어 숙회까지. 만복이 배에서 꼬르륵 천둥 소리가 칩니다. 침이 꼴딱 넘어가지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방 한 구석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때문이지요. 이 댁따님 은희 아씨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복이 조심조심 다가가지요. 저기 처자, 아니 아씨. 울지 마슈. 내 해코지할 놈은 아니요. 투박한 손을 내밀려다 멈칫합니다. 손톱 밑에 낀 흙대가 부끄러운 게지요. 아씨가 고개를 듭니다. 아이고 세상에. 달덩이처럼 고운 얼굴인데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막 돌아온 사람 같습니다. 아씨 눈에서 달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씨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파리 날개처럼 가늘게 떨리지요. 보시오. 지금 달달이 뜯을 때가 아니오. 만복이 달다리를 집으려다 깜짝 놀라 내려놓습니다. 아씨가 만복이 소매를 잡아당깁니다. 눈빛이 절박합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덥석 들어왔소. 여긴 신방이 아니라 무덤이요. 만복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무덤이라니요? 이리 고운 색시가 있고 달꾀기가 있는디. 아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속사포처럼 사연을 쏟아내지요. 계모 박씨가 점쟁이 말을 듣고 꾸민 짓이라 합니다. 아씨 사주가 새서 첫날 밤 치른 산에는 피를 토하고 죽는다나요. 그래서 액바지 총각을 들여 액을 떼우고 새벽에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릴 심산이랍니다. 그러니 만복이는 오늘 밤 총각 귀신 될 운명인 겁니다. 만복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방금 전까지 침 흘리던 달백숙이 제사상 음식으로 보입니다. 그럼 난 어째요? 엄니한테 장가간다 큰 소리치고 왔는디 송장되어 가게 생겼슈. 만복이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때 아씨가 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냅니다. 짤그랑 소리가 납니다. 풀어보니 은전이 그득합니다. 서호비입니다. 촌놈 만복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지요. 아씨가 만복이 손에 억지로 쥐어줍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망가시오. 뒷문 개구멍이 헐거우니 거기로 빠져나가시오. 아씨가 방 구석에 있던 다듬이 방망이도 집어줍니다. 혹시라도 놈들이 막아서면 이걸 휘두르시오. 죽기 살기로 뛰시오. 만복이 멍하니 아씨를 봅니다. 돈주머니를 보고 방망이를 보고 다시 아씨 얼굴을 봅니다. 그럼 아씨는요? 내가 도망가면 아씨는 어쩌요? 아씨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체념한 눈빛이지요. 내 팔자가 그런 것을 어쩌겠소. 계모 손에 죽든 귀신 들려 죽든 매한가지요. 당신이라도 사시오. 당신 어머니가 기다리신다면서요. 아씨가 만복이 등을 떠밉니다. 어서, 달 굴기 전에 어서. 만복이 엉겁결에 뒷문 쪽으로 밀려갑니다. 문틈으로 바깥 공기가 찹니다. 저 멀리서 머슴들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몽둥이를 끌고 다니는 소리도 들리지요. 드르륵, 드르륵. 만복이 손에 땀이 찹니다. 나가면 삽니다. 이 돈이면 고향 가서 소도 한 마리 살 수 있지요. 어머니 모시고 따뜻한 밥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자석이라도 붙은 양 바닥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아씨가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고요합니다. 촛불이 바람에 파르그 흔들립니다. 아씨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냘퍼서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만복이 주먹을 꽉 쥡니다. 손에 쥔 다듬이 방망이가 묵직합니다. 평생 밭 갈고
지게 치던 손입니다. 머리는 나빠도 힘 하나는 장사지 않습니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습니다.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만복이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지. 자신을 살리려고 목숨을 내놓은 저 여인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건 사내대장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만복이 다시 방 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쿵, 쿵. 발소리가 힘찹니다. 아씨가 놀라 눈을 뜹니다. 아니, 왜 안 가고 돌아오시오? 죽고 싶어 환장했소. 만복이 씩 웃습니다. 누런 이가 드러납니다. 어수룩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만복이 상에 놓인 달다리 하나를 뚝 뜯어 입에 묻니다. 우적우적 씹어 삼킵니다. 죽더라도 배는 채우고 죽어야죠. 때깔 고운 귀신이 좋다 안 합니까? 그리고는 다듬이 방망이를 허리춤에 찹니다. 아씨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앉지요. 걱정 마슈. 내 비록 배운 건 없어도 힘쓰는 건 자신 있구먼요. 누가 감히 내 색시 털끝 하나 건드리는지 오늘 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킬라니까. 아씨 눈이 커집니다.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밖에서 새벽바람이 윙윙 웁니다. 곧 닭이 울 겁니다. 놈들이 들이닥칠 시간이지요. 만복이 굵은 팔뚝에 힘줄이 솟습니다. 방망이를 고쳐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촌놈 만복이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방인지 초상집인지 모를 이 방 안에 비장한 공기가 감돕니다. 자, 이제 곧 문이 열릴 겁니다. 우리 만복이 저 무시무시한 놈들을 상대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저 멀리서 첫 딸기 회를 치며 울어대지요. 새하얀 소복을 입은 은희아 씨.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만복의 등 떠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서 가라고, 제발 살아서 나가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문고리를 잡습니다. 만복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던 곰 같은 사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발바닥에 악교라도 치한 듯 꼼짝을 안 하지요. 그때입니다. 콰당탕. 거친 발길질에 문짝이 떨어져 나갑니다. 검은 복면을 쓴 거구의 사내 넷. 몽둥이를 치켜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지요. 아씨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놈들의 눈빛이 굶주린 늑대 마냥 번들거립니다. 가장 앞선 놈이 몽둥이를 번쩍 들어 만복의 정수리를 노리지요. 순간 만복의 눈매가 변합니다. 소박할 때나 보이던 그 무식하고 우직한 힘줄이 목덜미에 솟아오릅니다. 만복이 아씨가 쥐어준 다듬이 방망이를 고쳐 잡습니다. 에라 모르겄다. 단말마 같은 기압과 함께 팔을 휘두르지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달려들던 놈의 몽둥이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놈은 외마디 비명도 못 지른 채 마당 구석으로 처박히지요. 놈들이 당황하여 멈칫거립니다. 시골 촌놈인 줄 알았더니 이건 흡사성난 황소 같습니다. 만복이 아씨 앞을 막아서며 콧김을 뿜습니다. 그 등판이 어찌나 넓은지 아씨의 가녀린 몸이 싹 가려지지요. 나머지 셋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만복은 무술 따위 모릅니다. 그저 밭 갈던 힘, 쌀가마니 지던 힘으로 막무가내로 휘두를 뿐이지요. 허나 그 단순한 힘이 무섭습니다. 다듬이 방망이가 춤을 출 때마다
소리와 함께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장독대가 깨지고 마당에 널어둔 고추 멍석이 뒤집힙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지요. 마지막 남은 놈이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냅니다. 아씨가 안 돼요 하며 만복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만복은 피하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칼 든 놈의 손목을 덥석 낚아채지요. 우지끈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놈이 바닥에 나뒹굴며 통곡을 합니다. 만복의 손등에서도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픈 기색 하나 없이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며 아씨를 돌아봅니다. 다쳤슈. 괜찮아요? 자기 피는 생각도 않고 아씨 안위부터 묻는 참으로 미련한 사내지요. 소란 통에 집안 식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에 이 대감이 뛰어나오지요. 하인들이 횃불을 밝히니 난장판이 된 마당이 환히 드러나지요. 쓰러진 괴한들, 깨진 독, 피 묻은 다듬이, 방망이를 든 만복. 이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대감의 호통의 건너편 별당 문틈으로 박씨 부인이 슬그머니 내다봅니다. 자객들이 쓰러진 꼴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문을 닫지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만복을 포위합니다. 도망갈 구멍은 없습니다. 아씨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대감에게 기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만복이 빠릅니다. 들고 있던 방망이를 툭 던져버리지요.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대충 문지르고는 그 큰 덩치로 쿵 하고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도망칠 줄 알았던 놈이 제 발로 납작 엎드린 겁니다.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만복이 고개를 땅에 쳐박고 소리칩니다.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가 마당을 울리지요. 대감마님, 지는 충청도 산골서 소똥 치우던 천한 놈입니다요. 이 대감이 기가 막혀 쳐다봅니다. 허나 짐승도 제 새끼 밥 주는 주인은 안 무는 법인데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이리 흉한 짓을 한답니까? 만복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립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지요. 눈두덩이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눈빛만은 형형합니다. 지 같은 놈은 죽어도 상관없지만요. 저 아씨는 안 됩니다. 어젯밤 저한테 도망가라 등 떠밀며 우시던 분이에요. 이런 비단결 같은 분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다니요. 이게 한양 양반네들 법입니까? 예? 만복이 땅을 치며 통곡하지요. 제 목숨 살려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과 힘없는 여인을 사지로 몰아넣은 세상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옵니다. 이 대감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만복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쓰러진 자객의 복면이 벗겨져 있지요. 그 얼굴은 대감도 익히 아는 박씨 부인의 친정 쪽 하수입입니다. 은희 아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마루 아래로 내려섭니다. 하얀 버선발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잊은 채 만복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지요. 아버님, 이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씨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합니다. 어머니께서, 계모님께서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첫날 밤 치른 사내들이 죽어나간 것도 모두 그분의 계략이었습니다. 아씨가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팔뚝 곳곳에 남은 멍 자국들이 횃불 아래 드러나지요. 이 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평생 집안일은 안 사람 소관이라며 눈 감고 귀 막았던 세월이 후회스러워 가슴을 칩니다. 대감이 천천히 자객에게 다가갑니다.
발로 놈의 멱살을 걷어 올리며 묻지요. 누가 시켰느냐? 바른 대로 불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겁에 질린 자객이 별당 쪽을 힐끔거립니다. 그 눈짓 하나로 모든 것이 명백해지지요. 이 대감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별당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잠시 후 머리채가 헝클어진 박씨 부인이 질질 끌려 나오지요. 악을 쓰며 발악하지만 이미 대감의 눈에는 서리빨이 섰습니다. 만복은 그 소란통에도 아씨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피 묻은 자신의 옷을 벗어 어깨를 떠는 아씨에게 덮어주지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슈. 아무도 아씨 못 건드려요. 투박한 손으로 아씨의 흙 묻은 버선을 털어줍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따뜻한지. 지켜보던 늙은 하녀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지요. 이 대감이 만복에게 다가옵니다. 천한 놈이라며 쳐다보지도 않던 그 눈에 이제는 다른 빛이 담겨 있습니다. 대감이 만복의 어깨를 덥석 잡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렸네. 대감의 목소리가 메어옵니다. 한양놈들보다 자네 주먹이 낮고 양반네 글줄보다 자네 마음이 더 깊네. 만복이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입니다. 아이고, 지는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인데요. 바보같이 웃는 만복의 얼굴 위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간밤의 악몽을 씻어내듯 붉고 환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지요. 새벽 달기 회를 칩니다. 어젯밤은 그야말로 지옥 문턱을 오가는 밤이었지요. 그러나 해가 뜨면 어둠은 물러가는 법. 이 대감댁 안마당에 서슬퍼런 기운이 감돕니다. 이 대감이 대청마루에 앉아 호령을 내리지요. 박씨 부인이 헝클어진 머리채를 하고 뜰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당당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네요. 죄 지은 자의 말로는 늘 저리 초라한 법이지요.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하인들이 박씨 부인을 양쪽에서 붙들고 대문 밖으로 끌어냅니다. 질질 끌려가는 치맛자락에 흙먼지가입니다. 그 뒤를 따르던 못된 하인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나가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만복이를 볼까요? 만복이와 은희 아씨가 대감 앞에 나란히 엎드려 있습니다. 만복이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멍투성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합니다. 이 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만복이를 내려다보지요. 투박한 손, 클때 낀 손톱, 그러나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몽둥이를 막아낸 그 몸뚱어리. 대감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만복이의 어깨를 잡습니다. 두드려 줍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지요.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법도가 있다 한들 생명의 은인보다 중할까요? 은희 아씨의 눈에서 맑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한양 성문이 활짝 열리고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앞장선 당나귀 등에 짐이 한가득입니다. 비단 이불이며 노그릇이며 쌀가마니가 줄을 이었지요. 사람들이 길을 비키며 수군거립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만복이가 있습니다. 때 빼고 광낸 얼굴에 새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히 걷습니다. 그 옆 고운 가마의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은희 아씨가 수줍게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바깥 구경을 하지요.
만복이 가마 쪽을 보며 벙글벙글 웃습니다.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참말로 출세했습니다. 소똥 치우던 촌놈이 한양 제일 가는 대감댁 사위가 되어 금이 환영하는 길입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 어귀입니다. 느티나무 아래 평상은 여전합니다. 김노인, 박영감, 최 씨가 모여 앉아 탁배기 잔을 기울이지요. 만복이 그놈 객사나 안 했으면 다행이지. 서울물이 어디 그리 만만한가. 벌써 거지 되어 깡통 찼을걸. 혀를 차며 안주를 집어 먹습니다. 그때입니다. 멀리서 꽹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웬 행렬이 마을로 들어섭니다. 노인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목을 뺍니다. 저게 뭐여? 원님 행차인가? 아니, 저기 앞장선 놈, 저거. 만복이 아니여? 김 노인이 들고 있던 잔을 놓칩니다. 막걸리가 바지에 쏟아지는데도 모릅니다. 입이 떡 벌어져 턱이 빠질 지경이지요. 만복이가 말해서 훌쩍 뛰어내립니다. 노인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큰절을 올립니다. 어르신들, 저 만복이 살아서 돌아왔구만요. 우렁찬 목소리가 산천을 울립니다. 그 뒤로 가마 문이 열리고 은희 아씨가 내립니다. 옥색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를 쓴 자태가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세상에 저런 미인을 어디서 데려왔대. 만복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벼.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만복이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거리지요. 저기 밭둑에서 늙은 노파가 허둥지둥 달려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호미를 든 채로 넘어질 듯 달려오지요. 만복이 어머니입니다. 만복이가 어무이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볼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거친 손바닥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살아온 것만도 고마운데 색시까지 데려왔으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지요. 은희 아씨가 시어머니 앞에 곱게 절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얼른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쓱쓱 문지르고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합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돼지를 잡고 떡을 칩니다. 만복이가 가져온 비단이며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요.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흉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만복이 칭찬뿐입니다. 온 동네가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빨갛게 말라가고 처마 밑에는 메주가 주렁주렁 달렸지요. 사랑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합니다. 은희 아씨가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합니다. 그 곁에는 올망졸망한 아이 셋이 매달려 장난을 칩니다.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치마폭을 잡고 늘어집니다. 만복이가 지게를 지고 살인문을 들어섭니다. 지게 가득 뗄감을 해왔지만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지요. 아내가 달려나가 땀을 닦아줍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하고 달려들어 다리에 매달립니다. 만복이가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은희 아씨가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건넵니다. 벌컥벌컥 들이키는 만복이의 목을대가 힘차게 움직입니다. 물을 다 마신 만복이 아내의 손을 슬쩍 잡으며 윙크를 날립니다. 아씨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지네요.
참으로 깨가 쏟아지는 풍경입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쌉니다. 만보기가 마당 한가운데 섭니다. 뒷짐을 지고 흐뭇하게 자신의 집과 가족을 바라봅니다. 소 외양간에서는 누렁이가 음매하고 울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맛이지요. 이것이 바로 만복입니다. 만보기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첫 한양길, 그 무모했던 날의 달처럼 오늘따라 달이 참 밝습니다. 만보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어무이, 보셔요. 내 진짜 사람 됐슈. 남 부럽지 않게 산다구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뒷산 까마귀가 놀라 달아납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아내와 아이들이 마루로 나와 만보기를 보며 손뼉을 칩니다. 만보기가 허허실실 웃으며 가족품으로 돌아갑니다. 사리문이 닫히고 기와집 창호지 문 위로 오순도순 그림자가 비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만복이네 집, 이름 그대로 만복이 가득 터졌습니다.